10월에 이어 11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에 휘말려들고 있으며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무려 4번이나 갱신됐는데 지난 11월 13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64만 5,120여 명으로서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지난 몇 주일 동안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모든 계통을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 방심하면서 도박을 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감염자와 사망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장기간 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이 두 개 지역의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70%, 사망자 수는 세계 총 사망자 수의 77%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의료 성원들이 극단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의 보건 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11월에 들어와 주에서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악성 전염병의 피해 상황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약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 중에는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또 실내 모임을 피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에 친척이나 동료들의 집을 찾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것은 전염병을 막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우 무심하게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호간에 이 바이러스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는 감염자 급증으로 매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중치료실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 성원이 부족하고 병원에 환자들을 들여놓을 방마저 없습니다. 다른 병원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악성 전염병이 계속 퍼진다면 구급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하루 감염자 수가 거의 20만 명으로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자국에서 한 주일째 하루 감염자 수가 20만 명 개선을 맴돌고 있는 현 상황을 놓고 앞으로 전염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성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하면 보건 체계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얼마 전 텍사스 주에서 100만 명의 감염자가 등록된 데 이어
그로부터 며칠이 안 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00만 명의 감염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러 주에서 감염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데 대해 위구심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염병 전파 상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1월에 들어와 이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의료 성원들이 사망한 나라입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이 나라에서는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방역 사업에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으며 지역 마스크 착용 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적 접촉이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야 그들은 가슴 아프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때늦은 상태입니다. 이 나라 전문가들은 오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접촉 제한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초보적인 방역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심지어 방역 사업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11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온화한 병원입니다. 지금 이 병원의 집중 치료실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루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외과 수술을 비롯한 다른 수술들은 연장 작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형편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을 치료할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같습니다. 볼스가의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대류행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20개 나라들 속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약 3만 명의 악성 전염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한 침대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긴급 환자가 생겨 병원마다 전화를 걸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침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롬바르디아 주도 대류행 전염병의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으며 치료실 부족으로 보건 체계가 최대 부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루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밀라노의 검역 초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역 초소들은 보건 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병원들에는 구급차들이 줄을 서서 구급 방조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온화한 병원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몇 배나 많은 환자들 때문에 12시간 동안 병원 문을 닫도록 했다고 합니다.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침대와 호흡기가 어방없이 모자라고 의사들과 간호원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서도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감염자 수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우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류행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이 나라 병원들에서는 집중 치료실마다 중증 환자들로 순간에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정부에서는 병원들에 가해지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들을 비루스 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처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길각 더 큰 재앙을 몰아오는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을 놓고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세계의 보건 체계가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방역 조치들을 더 엄격히 세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방역 규정들을 준수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악성 전염병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울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내가 막 그립습니다. 가족 성원들이 저녁에 모이면 거기에는 저의 아내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밤은 정말 이겨내기 힘겨운 시간입니다. 우린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상 최악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보건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